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냥 시장의 흐름을 따라갔다 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장 막판 아니죠. 정규장 끝나고 나온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요거죠. 자, 6시에 나온 기사인데, 자, 미국의 K1전, 자, APR 1400의 건설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예요. 일단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뜯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뭐 딱 요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미국 시장의 진출이 슬슬 열리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사 타이틀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움직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주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다만 제가 뭐라 그랬죠? 최근에 나왔던 공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은 2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기업 IR을 하죠. 기업 설명회인데, 이때 뭔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하겠죠. 장밋빛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전날에 잠정치 발표가 있다 보니까 요걸로 인한 또 단기적인 실막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박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죠. 이렇게 큰 박스가 좀 형성된 것 같다. 다만 결국에는 갈 건데, 가려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자, 그 이유들은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그렇게 기다렸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삼성전자에 비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이유, 결국 매출이 나와서예요. 근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겠지, 지금 박스가 형성됐지, 단타하지 마세요. 당부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특히 요즘 시장 자체가 들고 가셔야지 수익을 보는 장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저항 걸리니까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자,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느 순간 여기 가 있어요. 여기 상한가죠, 아니죠. 역사적 신고가 금방 갑니다. 10만원에서 14만 6천원까지 가는데 50%도 안 나왔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50% 더 남았을 수 있는데 10만원 기준으로는 금방이다. 자, 그리고 차트에서도 모든 흐름들이 느껴지는 게,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런 건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주식수가 이때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량에 대한 괴리율이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가 됐든, 자,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던 요 위치에서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터지고,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 그렇죠?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이클, 원전 사이클이 왔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 어떤 서류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시원시원하게 못 가졌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처럼 못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 1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작년 대형주 중에 상승률이 2위입니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갔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이 이제 요런 구간, 그쵸? 요런 구간 진입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삼성에 비해서 많이 못 갔어요. 요 구간 동안은. 그렇다 보니 아쉽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 다음엔 어디다? 두산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제시해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고 판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뒤에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매도금지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매도금지를 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내려갈 종목에 매도금지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누가 봐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유 오늘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기사를 메인으로 오늘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천억 달러 투자 첫 카드는 자, 미국 정부의 K 원전 1400, 이게 뭐죠? 자, 한수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 설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시초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요, 시공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원전을 빠르게 지어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게 첫 번째 대안이 바로 한국이죠. 한국이다 보니까 요런 제안을 했다. 자, 요 사람이 이제 김정관 장관이죠. 산업통상부 장관인데 어디 출신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죠.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김정관 장관은요. 자, 여기 양력이 나오네요.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사장, 마케팅 부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 사람이 장관이 지명이 됐을 때도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굉장한 이슈머리를 했었죠.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다 보니까 자, 뭐가 됐든 두산에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테마성으로 엮는 경우가 많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테마라고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자,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죠. 자, 이들에게 자, 우리나라 APR 1000보다도 용량이 더 큰 1400에 대한 건설 지원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일단은 요걸로만 봤을 때도 이제는 미국 시장이 좀 열리고 있구나. 조만간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제로 미국에서 원전을 짓는 그날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100기가와트인 미국의 원전 용량을요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이제 4배를 늘리겠다. 그리고 행정명령까지 냈는 것들 중에 30년까지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시작을 하겠다. 자, 완공이 아니에요. 원전은 한 번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10년은 최소 걸린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30년, 2030년까지 10기를 착공하겠다,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도 원전이 급하다. 왜 그렇죠?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짓고 있죠. 중국은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규제 없이 바로바로 진행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원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위험한 발전소다 보니까 서류적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서류적인 절차만으로도 50개월이 걸리는 이 절차를 미국에서도 급하니까 18개월로 단축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이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뭐가 움직였죠? 자, 한전산업이었죠. 한전산업. 실제로 원전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한전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전산업이 1400을 다루고 있는 실질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18시에 기사가 나왔어요. 요 무렵. 요때 기사 나오고 한번 일단은 솟구쳤는데 일단은 조정은 다시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된다라면 자, 한전산업 사실 지금 이 위치가요 역사적 신고가 위치예요. 자, 그쵸? 역사적 신고가 딱 2만원을 돌파 못하고 일단은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조만간 2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고요. 자, 두산 관련된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미국의 대형 원전 수주 본격화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2030년에 영업이익 2조 시대를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이제 제안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네요. 자, 한미 원자력 부분에서 협상 시 자, 올해 미국을 포함한 대형 원전 수주는 본격화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자금을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해 원전 시장 활성화를 유도. 요게 이제 아까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제안한 어느 정도 내용에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게 뭐죠?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이유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자,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면은 한 1개월, 2개월 안에 만들어가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바로바로 어떻게 되죠?
매출이 찍힌다. 자, 매출이 찍힌다는 건 실적이 나오는 거고 그 실적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 자, 주식의 본질이 뭐죠? 결국에 기업이 돈을 버는 그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원리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다. 자, 삼성전자 결국에는 우리가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 그렇다라는 건요. 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비중이 대략 데이터 센터의 14%.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데이터 센터에 차지하는 비중의 14%가 반도체란 얘기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자, 이 중에 40%. 이 중에 40%가요. 결국엔 전력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결국엔 전선, 전력, 변압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40%.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결국 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 이걸 만들어주는 회사 어디죠?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면은 다음은 어디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많이 갔어요. 자, 우리가 이때를 기점으로 보게 되면 25년 초를 기점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선언했어요. 자, 원전 짓겠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의 추종자였습니다. 전기차, 친환경 이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의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어요? 2만원짜리가 거의 10만원 갔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뭘 보여드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 대형주 상승 2위. 사실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체감을 못하죠. 왜 그렇죠? 자, 많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게 아니라 꽤 많이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 저는 높은 확률로 이제 여기서 많이 진입하셨을 것 같아요. 왜? 자,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서 자, 만호가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때 뭔가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했을 때 요때 당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진입을 했을 텐데 재미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호재들이 강했죠.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열릴 거고 플러스 자,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결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래 추진했던 거 뭐가 있었죠? 결국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자,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 왜 그렇죠? 자, 풍력과 태양광은요, 빨리빨리 시공이 되면서 빨리 전력이 공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력의 부족을 이들이 메꿔줄 수는 없다. 결국에는 원전이다. 국민이 원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는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나오죠. 원전을 새로 짓고 추가 가능성까지 추가로 짓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원전주들이 실제로 좋았고요.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자, 아까 나왔던 기사가 이제 요 내용에 대한 후속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미국도 결국 에너지 분야 투자, 뭐를? 사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요, 이제 LNG, 알래스카 가스,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자, 플러스, 자, 원전. 둘 중에 뭐를 먼저 제안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원전으로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호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원전. 자, 이것도 사실은 준공, 완공되는 시점이 요때입니다. 37년, 38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매우 아쉬워요.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 좀 낚시성 기사긴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을 100호기 수주한다. 요거 사실 이제 목표라고 이제 뒤에 기사에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 정부에서 추진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추진했어? 왜 추진했죠?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가스터빈 어디 들어가죠? 화력발전, 복합 화력발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화력발전 역시도요,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이면은 발전소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원자력에 비해서는 빠른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이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고 매출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 가스터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터빈이 어떻게 수주되는지 아마 이번에 이제 IR 때, 자, 기업 설명회 때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은 XAI죠. 자,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XAI에 일단은 수주를 실제로 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 추이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 또 선물까지도 준비했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뭐가 선물이죠? 예, 종목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상 수익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500%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상 수익률이긴 하지만 제가 뭐 차트가 좋아서 갈 것 같아요. 이거 아니죠. 결국 주식이 올라가려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관심을 받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기사 나왔고요.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만 하셔도, 자, 루니스도 무상증자, 솔루션도 무상증자, 자, 삼양 NC캠 요거는 어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자, 이렇게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걸 좀 확인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죠. 하지만 종목이 늘어난다,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면요,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 가는 종목이 1000% 넘게 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재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로지 무상증자로 1300%를 갔고요. 자세히 보시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죠. 자, 재료에 테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무상증자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예,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대기업 두산에너빌리티도 대기업이죠.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 129%네요. 사실 심각하게 낮은 편이에요. 자, 다른 대기업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한 2000%, 두산에너빌리티보단 높은데 하이닉스도 사실 낮은 편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 7200%네요. 앞에 두 기업보다는 월등히 높은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매우 낮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몇 프로죠? 예, 75,000%예요. 현대차가 7200%였죠. 현대차의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해요. 자,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은 유보율이 75,000%였죠. 자, 요거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으면요, 30대1도 진행이 가능하죠. 자, 요렇게 되면은 최소 2000%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완벽한 테마가 아직 형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00%가 일단 5대1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75,000%면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태콘 RF 제약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입니다. 2대1하고 330% 갔죠. 온코닉 테라뷰틱스,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3대1입니다. 3대1하고 300% 갔죠. 자,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대1. 자, 8대1하고 1300% 갔어요.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죠. 자, 2000%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볼 만 하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아니죠? 자, 요거는 중장기 포트입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세요. 앞으로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들고 가시되, 이 종목도요, 예상 수익률이 높은 만큼 우리가 베팅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해보셔라. 이렇게는 말씀드려볼게요. 자, 소액이면 그래도 500만원 정도 진입하시면 진짜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3천만원이 가능하다. 요거 3천만원 진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기간? 한 1년? 사실 너무 길어요. 6개월도 긴 편입니다. 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일단은 시장만 된다라면 어때요? 점상 3번, 상한가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죠.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 공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렇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미 세력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100% 갈 수 있는 종목을 테마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환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노려보자. 대박 먹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대신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전 재산 다 투자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두산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는 순간 점상으로 가죠. 애초에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진입되나요? 5연상 자리입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이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이 2월 5일입니다. 자, 2월 5일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실 시간이 아마 12시 혹은 새벽 1~2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남겨주세요. 자,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하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내일 오전에는 안내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매매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은 어렵지만 제가 오후장에는 꼭 안내를 드려올 테니까 오후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정규장에서 꼭 이런 구간 공시 나오기 전 슈팅이 오기 전에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미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번호는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대신 요것만 남겨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해볼게요. 제가 요거는 좀 말씀 안 드렸네요. 자, 21일에 잠정치 발표 있고요. 22일에 기업 설명회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단기 고점, 요 단기 박스 상단을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 자, 요거죠. 일단 4분기 실적이 25년 4분기죠. 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은 아니지만, 자,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두산 박객과 두산 퓨얼셀 때문에 전망치 하향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3,600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900억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가이던스에 비해서 좀 아쉽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두산으로 단타하지 말자. 자, 일단 한번 진입을 하셨으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삼성 가고 있는 거 계속 강조드려요. 결국엔 매출로서 증명을 해준다라면요, 두산에너라 뭐라 그랬죠? 자,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처럼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계속 갑니다. 전제 조건은 매출. 근데 그 매출이 나오려면 결국엔 시작점이 수주예요, 수주.
그 수주.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의 본격적인 시작은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입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 원전 수주를 해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결국에 얘가 올라가려면은, 자, 우리나라 원전 정부가 추진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단은 2기밖에 짓지 않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SMR에 대한 요거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의 먹거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북미 시장, 미국이죠. 이 미국의 시장이 열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정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차마 강조드리지만 미국은 원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쵸? 설계는 가능하지만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1순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이 한국의 원전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쵸? 두산의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진짜로 20만원, 30만원까지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호재든 악재든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매도금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